21만 4천 명. 지난 2025년 9월 22일 저녁 불꽃야구 21회 5회 말 한 이닝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시청자의 숫자다. 이 수치는 단순한 흥행 기록을 넘어선다. 같은 시간 전통의 스포츠 중계 채널에서 방영된 굵직한 야구 프로그램을 압도하며 불과 1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야구의 본질과 미학을 증명해냈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단순한 경기 중계를 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스포츠 서사를 라이브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속도와 힘이 지배하는 현대 야구에서 정보와 판단이 어떻게 승리를 빚어내는지를 보여준 교과서적인 한 이닝이었다. 5회 말에 펼쳐진 모든 플레이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실점만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으며, 이는 불꽃야구가 더 이상 예능이 아닌 야구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순간이었다. 이 21만 명의 선택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사람들은 익숙한 승패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드라마를 원했고, 불꽃야구는 그날 밤 그 갈증에 완벽한 해답을 내놓았다. 이 한 회의 에피소드는 야구의 모든 것을 담아내며 속도보다 스토리가, 기술보다 판단이, 예능보다 진실된 경기가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는지 증명했다. 그날의 기적은 야신 김성군 감독의 과감하고도 치밀한 전략적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3회 초 선발 투수 유이관이 1점을 허용하자 일반적인 감독이라면 경기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거나 최소한 6회까지는 투수를 끌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김성군 감독은 5회 말이자는 이닝이 끝나기도 전에 과감히 투수 교체를 단행했다. 이는 단순히 실점을 막기 위한 수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가올 공격 이닝의 흐름을 완벽하게 재정립하기 위한 공격적 수비였다. 그가 이대현을 마운드에 올린 이유는 단 하나, 다음 공격을 위한 시간과 템포, 그리고 집중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대현은 단 4개의 공으로 병살타를 유도하며 이닝을 마무리했고, 이는 팀 전체에 전율적인 안정감을 선사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의 궤적 하나하나가 다음 이닝의 타격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섬세한 설계였다. 이 교체는 마치 체스에서 폰을 하나 희생하여 킹의 길을 터주는 것과 같았다. 야구의 흐름을 수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바꾸어 놓은 이 결정은 단순한 감각이 아닌 경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산물이었다. 이대현의 완벽한 투구는 타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덕아웃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곧바로 이어질 역전극의 서막을 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감독의 한 수가 경기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채팅창에서 그의 지략에 환호했고, 이것이 바로 야신이라는 별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다. 5회 말이 충격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속도라는 야구의 절대적 위계를 전복시켰다는 점이다. 상대팀 서울구의 투수진은 140km 후반에서 150km 초반을 넘나드는 하이어볼러들로 무장한 누가 봐도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위로만 보면 불꽃 파이터즈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하지만 승리의 방정식은 속도에 있지 않았다. 임상우가 끈질긴 승부 끝에 얻어낸 단 하나의 볼넷은 그들의 강력한 구위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이 볼넷은 단순히 한 타자의 출루가 아니라 서울고 투수의 템포를 흔들고 포수와의 콜사인을 엉클어뜨리는 정신적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 작은 틈을 놓치지 않은 것은 바로 정근우였다. 그는 상대 투수가 흔들린 틈을 타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는 밀어치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정확하게 좌중간을 꿰뚫는 1루타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힘으로 공을 당겨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읽고 방향을 바꾸는 전략적 판단의 승리였다. 야구에서 속도는 물리적인 요소이지만 그 속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력화할지는 심리적이고 전략적인 영역이다. 불꽃 파이터즈는 더 강한 속도를 내세우는 대신 상대의 리듬을 깨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지능적인 야구를 펼쳤다. 이는 야구 팬들에게 속도만이 전부는 아니며 상황을 읽고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야구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경쾌한 통찰이었다. 150km의 강속구도 결국 제대로 설계된 판단 앞에서는 그저 하나의 직선 궤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그날의 5회 말은 승리를 위한 예술을 보여준 한편의 드라마였다. 특히 문교원 선수의 타석과 박용택 선수의 희생 플라이는 그 예술의 절정이었다. 문교원은 초과 2구 연속 번트에 실패하며 자칫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작전을 포기하거나 혹은 번트 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타격 리듬을 잃기 쉽다. 그러나 김성군 감독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강공 전환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번트 시도에 대비해 내야수들이 전진 시프트를 한 그 틈을 문교원의 스윙이 정확히 뚫고 들어갔다. 이는 단순히 번트 실패에 대한 운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상대 수비의 움직임과 심리적 약점을 완벽하게 읽어낸 전술적 응용의 승리였다. 이로 인해 불꽃 파이터즈는 1-3루라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었고, 이어 타석에 들어선 캡틴 박용택은 경기가 요구하는 단 한 점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했다. 모두가 짜릿한 장타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그는 외야 깊숙이 희생 플라이를 날려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는 개인적인 영웅 심리가 아닌 팀의 승리를 위해 가장 확률 높은 선택을 내린 지능과 판단력의 종합이었다. 이 한 점은 타격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결단, 선수의 실행, 그리고 팀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다. 핸들리 캡틴은 다르다라고 환호했던 이유는 바로 이 한 점의 예술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는 야구의 모든 요소가 응축된 교과서 같은 순간이었고, 불꽃 야구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야구의 진수를 담아내는 콘텐츠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마지막으로 불꽃 야구 EP 21일이 남긴 가장 큰 파급력은 바로 야구 예능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더 이상 야구를 흉내낸 콘텐츠가 아니라 야구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진짜 스포츠 콘텐츠로 진화했다. 21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실시간 채팅창과 커뮤니티는 경기의 흐름을 함께 해석하고 전략을 분석하며 선수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며 스스로 10번째 선수가 되었다. 임스타가 판을 깼다. 정근우는 게임 체인저, 캡틴은 역시 캡틴 같은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경기의 서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 참여의 결과였다. 불꽃 야구는 선수들만을 소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선수와 팬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감탄하는 대신 감독의 교체 타이밍, 타자의 번트 실패, 그리고 희생 플라이까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야구의 복잡한 퍼즐을 함께 풀어나갔다. 이것이 바로 불꽃 야구가 기존의 그 어떤 예능보다도, 심지어 일부 프로 스포츠 경기보다 더 큰 몰입감과 재미를 선사하는 이유다. 이 에피소드는 야구가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지략, 심리, 그리고 팀워크가 얽히고 설키는 진정한 드라마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불꽃 야구의 미래는 시청자들의 반응과 함께 만들어질 다음 챕터에 달려있다. 단순한 리벤지 매치가 아닌 전략과 전략의 대결, 그리고 팬과 선수 간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 될 다음 경기가 기대되는 이유다.